베트멍, 프랑스어로 직역하면 옷. 제가 생각하기로 베트멍의 초전성기는 2016년도에서 17년도쯤인 것 같은데, 이 시기를 겪어보신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가 스트릿 패션 전성기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시기일 거예요. 최근 베트멍은 브랜드의 전신이었던 뎀나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도 했고, 반대로 뎀나가 이끄는 발렌시아가가 10년 가까이 폼이 미쳤었고, 근데 뭐 그래서 브랜드 전신도 없는 철 다 지난 브랜드를 갑자기 왜 들고 왔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어쩌라고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트렌드 분석 같은 거 보고 싶으면 그냥 검색창에 2025년 남자 여자 패션 검색하시고 거기서 알려주는 거 그냥 따라 입으세요. 이 쥐때없는 인간들아. 뭐 여기저기서 뎀나 이야기만 너무 많기도 하고, 동생인 구란 바질리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국에 없더라고요. 이 구란 바질리아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인간미 넘치는 인물이라, 구란 바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와 뎀나가 유기한 베트멍의 공백기와 그 사이에 있었던 해프닝, 베트멍 초전성기 시절 아카이브들을 좀 살펴볼까 하고요. 아무튼 이야기해봅시다. 일단 베트멍 역사는 애초에 전개된 지 10년밖에 안 된 브랜드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게 많은 브랜드는 아니에요. 타임라인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씩 읊어드리면 2014년 베트멍을 뎀나와 구람이 창립을 했다. 2015년 뎀나가 발렌시아가 CD가 됐다. 2016년부터 18년도 당시 베트멍과 발렌은 자동사냥기는 켜놓고 싸그리 다 조지고 다녔다. 2019년 뎀나가 베트멍을 떠나고 유기한 채로 발렌시아가에 올인을 한다. 20년 모르겠다. 삶에 치여서 나도 바빠서 잊고 살았다. 미안하다. 2021년 구람이 베트멍 CD가 됐다. 2023년 구람이 베트멍의 자음만 딴 이름의 브랜드를 설립을 하고 뎀나에게 야차 신청을 한다. 2024년 둘이 화해하는 듯 보였으나 그건 블러핑이었고, 칸예랑 뎀나에게 구람이 2대1 야차 신청을 한다. 2025년 스카시 쇼에 썼다. 개쩔었다. 근데 사고 싶은 건 딱히 안 보인다. 역사는 딱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베트멍은 2014년에 형인 뎀나 바질리아와 동생 구란 바질리아를 필두로 창립이 된 브랜드고요. 베트멍 창립 이전에 뎀나가 마르실라에서 3년 근무하고 루이비통에서 일하면서 대학 친구들이랑 패션위크에 내놓은 작품을 구상하다가 14시즌 FW 우먼 컬렉션으로 시작을 한 건 익히 알려진 정보죠. 형인 뎀나가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한 디자이너라면, 구람은 브랜드 마케팅 전략과 비즈니스 운영을 담당하는 경영가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프라다 부부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라다 이야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제 인생 롤모델은 전반적으로 되게 닮고 싶은 사람은 레이가 쿠보인데, 사랑에 있어서는 프라다 부부 같은 모습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우치아 프라다랑 파트리치오 베르텔리가 결혼하게 된 과정이 진짜 재밌거든요. 이 이야기는 조만간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베트멍 초 전성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6년도, 17년도인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베트멍이 16년도에 남양주에서 팝업을 했었거든요. 오피셜 페이크라는 캡슐 컬렉션을 발매했었는데, 이게 제목 그대로 가품과 카피 패션에 관련된 컬렉션인데, 최근도 되게 많은 사례로 도메스틱이 하이엔드 브랜드 카피에서 제품 내는 거 워낙 빈번하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 베트멍에서 말하기를, 한국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카피나 짝퉁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 베트멍의 제품을 신선하게 재해석한 제품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래서 베트멍의 카피 제품을 응용한 새로운 캡슐 컬렉션을 만들기로 했다라면서 이 컬렉션을 선보였었는데, 이게 즉 요약하면 자기들 거 카피한 제품을 보고 오 이건 좀 신선한데, 좀 그런 맥락이거든요. 너네 우리 카피해? 그럼 우리도 또 너희 카피해줄게 라는 맥락으로 만들어진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베트멍이 한국을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 컬렉션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시기적인 배경이 아주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 그냥 미친 데 스트릿 시대였어요. 슈프림 팔라스가 한참 미친 전성기 찍을 때인데, 이전에 15년도에 칸예와 아디다스가 협업한 이지부스트 V1 라인이 나왔었고, 17년도 오프화이트 더튼이라는 명작이 나오기 전이고, 슈프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거든요. 국프림. 이제 국프림이 뭐냐, 제가 포항에서 왔는데 거긴 진짜 객강촌이거든요. 그 시기에 시내에 나가서 보세 파는 샵에 가면 슈프림 반팔이 있었어요. 단돈 12,000원. 근데 이제 또 포항과 경상도가 그 당시에 어땠냐, 약간 아울렛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 느낌이냐면, 서울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이 몇 년 뒤에 경상도에서 유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지 350 오레오 돈 모아서 신고 다닐 텐데, 다들 막 애벌레 신발 같다고 까고 그랬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에서야 정보 얻을 수 있는 곳이 워낙 많으니까 좀 괜찮은데, 그때는 스니커신이나 패션신이 이렇게까지 과열되기 전이라 제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보세샵에서 파는 슈프림이 정품이라고 생각을 하던 시기예요. 지금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스투시 한창 과열일 때 빈티지 샵에서 짭퉁이 스투시 갔다가 크림보다 좀 싸게 팔아서 돈 복사하고, 이건 진짜 최근 얘기고, 지금도 네이버 쇼핑이나 그런 데서 가품파리한테 낚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때 당시엔 안 그랬겠냐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풍자하고자 남양주에서 이런 팝업을 했었고, 이 당시에 남양주 컬렉션 인기가 진짜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GD가 이 당시에 베트멍을 되게 밀어줬었는데, 이 당시 피마원 파급력이 진짜 장난 아닐 때거든요. 뭐 GD뿐만 아니라 21부터 리아나 아니면 카일리 제너 등 칸예도 그렇고, 그냥 다들 베트멍이 미쳐있을 때였고, 당시 베트멍에서 나왔던 제품 명작들을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4년도 첫 영상 PPT에서 선보인 리사이클 데님,
이후 나온 아나키 셔츠랑 후드, 메탈로그 후드, 꼼데 베트몽 셔츠, 람슈타인 후드, 레인코트, 챔피언 후드, DHL 컬렉션, 알파 인더스트리 본버.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아직까지도 찾는 명작이 또 있죠. 베트몽 다크니스 본버 자켓이랑 후드. 이 디자인 팬츠도 되게 이쁜데 매물이 워낙 없어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리복 콜라보는 뭐 아무래도 너무 유명했죠. 락스터 퓨리, 삭스러너 진짜 미쳤었는데 개인적으로 요즘 엄청 고민하고 있는 게 팬분 라인에 커팅 호드 있거든요. 그거 되게 이쁩니다. 최근엔 폴리자의 레더 자켓 한국에서도 갑자기 다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전설적인 콜라보가 된 나이키 오프화이트 더10 시리즈가 17년도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가 칸예가 아디다스랑 협업해서 탄생한 이지부스트 시리즈 중에 V2가 오프화이트 나이키랑 맞장 구도였거든요. 웃긴 건 이 당시 V2 지브라는 최고점이었고 더10의 조던1 시카고를 포함한 오지들은 그때는 다들 비싸다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최저점이었죠. 시카고가 100만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하이엔드에서는 구찌랑 발렌시아가가 한참 맞짱 뜨던 시기인데 뭐 맞짱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죠. 아무래도 둘 다 같은 캐링거로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니까. 근데 이때 미켈레 폼이 진짜 미친놈이었거든요. 그 당시 뎀나 바젤리아가 베트몽으로 고점 찍고 알렉산더 왕 뒤를 이어서 발렌시아가 CD로서 트리프레스랑 스피드 러너 등 말도 안 되는 명작들 공장마냥 찍어냈었는데 자, 제가 오아시스 노래를 들고 왔고요. 왜 제가 오아시스 노래를 들고 왔냐? 지금부터 구란 바질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뎀나의 재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입증이 된 게 너무 많죠. 근데 이제 뎀나의 재능에 가려져서 빛을 못 본 케이스가 구란 바질리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구란 바질리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뎀나가 15년도부터 발렌시아가 CD로 일하기 시작했죠. 참고로 그 전에 발렌 CD는 알렉산더 왕이었고요. 19년도에 베트몽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나왔는데 그때 했었던 이야기가 자신의 창의적 여정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약간 무슨 절에 들어간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청계로 나아간 그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이후에 동생 구란 바질리아가 베트몽을 운영해왔는데 되게 슬픈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형과 나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베트몽은 그 둘이 만나야만 탄생할 수 있었다 라고 했었는데 이래서 베트몽의 공백기가 좀 길었나 싶기도 하고 참고로 이에 베트몽 세컨 브랜드인 BTMNTS를 단독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게 이름 자체는 자음만 딴 거라 그냥 베트몽이라 읽어야 하나 싶은데 크게 땡기는 건 슬프게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 23시즌에 나온 크롭 푸포 자켓이 있는데 이거 약간 알릭스 명작이라 불리는 나이트라이더 푸포 자켓 완전 크롭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 추천드리고 싶고요. 구람 바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19년도에 구람이 베트몽에 방키를 쥐면서 좀 불화가 생긴 것 같은데 23년도에 구람이 형은 정말 재능 있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형의 시대는 서서히 끝나고 있다. 이제 나의 시간이다 라고 뎀나를 저격을 했었는데 형에게는 인생 초반의 기회가 빨리 왔지만 지금 내외치와 형이 그 나이에 있었던 위치를 비교해보면 자기가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24년도 3월쯤에 뎀나랑 구람이 같이 공개 행사에 나와가지고 아 둘이 화해했나 싶었는데 그 블러핑이었고요. 발렌시아가가 자신의 디자인을 베꼈다부터 시작해서 인스타로 저격글 쓰고 재밌는 건 칸예한테도 야차 신청을 했다는 건데 베트몽 삭스러너랑 발렌시아가 스피드 트레이너는 뭐 워낙 유명하죠? 이 삭스 스니커즈에 대한 논란이 좀 되게 모호한데 가라테 스니커즈라고 뎀나가 베트몽 나가고 구람이 만든 모델이 있거든요. 24년도 12월에 발렌에서 또 삭스 스니커즈를 하나 뎀나가 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같은 12월에 칸예가 이지팟을 발매를 때렸었거든요. 이때 구람이 이거 베트몽 카피다라고 또 저격을 합니다. 신기한 건 뎀나는 뭐 무언으로 가만히 있고 그렇다 치는데 칸예가 무대응인 건 좀 되게 신선했어요. 약간 이게 오아시스 형제 맞짱 뜨는 거 보는 기분이에요. 노엘이랑 리암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싸웠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약간 카피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노엘의 보컬 비중이 많아지면서부터 리암이 좀 불만이 생기고 좀 그래서 자기가 설 자리를 조금 잃어가는 그런 느낌에서 조금 둘이 불화가 생겼었던 걸로 대충 알고 있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 베트몽에서 생각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카시 25시즌 쇼에 썼었죠. 말고는 크게 생각나는 게 없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10년대 후반뿐만 아니라 2010년대 패션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때 패션이 요즘 돌아오고 있는 느낌이라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단지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 느낌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 느낌을 내는 현행 제품이 눈에 들어오는 게 크게 없다는 게 정말 슬프고 그래서 아카이브 제품들을 자꾸 찾게 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는 거 복습하는 느낌이라 뭔가 익숙해서 푸근해서 추억팔이 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새로운 걸 머리에 집어넣는 데에서 도파민이 터지는 인간이라 그런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더라고요. 뭐 빈티지한 느낌을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지라 아무튼 오늘 베트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소피 영상 업로드하고 이어서 바리 어시스턴트인 마데오 영상이랑 후드바에어 영상 그리고 어나니머스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좀 하자. 힘들다 좀. 갑니다.
I'm home, back out the road. We shut it down, where they sold. Checks on the streets, J number 4. Saint Laurent feet, put it on toes. Take it with me, double your dose. Covered with angels that's watching.